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임술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개인적인 사주가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년 운세가 궁금하다 그러시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방문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진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갑진년의 갑목은 시작하다, 배우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진토는 목생화, 그러니까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준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생목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되게 지겹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을 하는 이민 계묘년은 뭔 일을 하더라도 좀 지겨운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갑진년이 됐다라는 것은 준비한 것을 써먹을 기대감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해년부터 준비해 온 것들 또는 이민 계묘하면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슬금슬금 하고 있었던 일, 이것들이 갑진하면서 천간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준비해 왔던 것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도전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화가 있는가? 화가 없다면, 화가 있으면 목생화하니 준비한 것을 잘 활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써먹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사주에 있다면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다, 준비해온 것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화가 없다면 이제 그런 거죠. 화가 없으니까 준비만 하고 자신감은 있는데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요. 이게 병인 정묘하면서 봄에 화가 오죠. 그리고 오, 미 하면서 또 화가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봄, 여름에 준비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는 사주에서 화가 없으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병인 정묘 이렇게 봄에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것이 있다면 이때 시작하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주에서 수가 없다고 한다면 준비 없이 성급하게 나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민 계묘년에 이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또는 경험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민 계묘년에 해오지 않았던 것들,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갑진년에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주에서 수나 화가 없으면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뜬금없이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해년부터 준비해 왔거나 이민 계묘년에 해왔거나 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서두를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바라보는 갑진년,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임수는 넓은 시장, 새로운 세상, 흐르는 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갑목은 이제 뭔가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 쌓은 지식, 배운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임수가 갑목을 보게 되면 세상과 교류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게 된 거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교육, 유통, 전달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활동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 활동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견겁제에게 넘기면 걔들이 돈을 벌어 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들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는 내가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 쉐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수익 쉐어를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이 있다면 이제 금생수하고 수생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금이 있으면 오랫동안 그 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이 없으면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금이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화가 없는데 금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여름철에 한 방 터지는 날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조금 화가 있는지 없는지, 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화, 금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육친 얘기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목생화에 대한 주된 것들은 수, 화, 금 이런 것들이 주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친으로는 식신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육친으로는 식신과 편관이 온 거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하게 노력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재능, 기술, 아랫사람, 자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나 기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아랫사람이나 자녀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올해 같은 시기에 아이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랫사람이 늘어난다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지는 편관 그랬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리스크,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독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천간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라든지 사람 때문에 라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고민이 많아지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토는 임수의 고지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감춰지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성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의 폭이 커지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간목을 만난 임수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진토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활동의 폭은 넓어지는데 그 힘이 약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면 나서지 말아라. 임수일간은 임수 개수일간 이런 것들은 갑진년에 앞에 나서서 선동하거나 또는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거 또는 묻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목이 양간 같은 경우 이렇게 간목이 기토 정관이랑 합을 하거든요. 정관은 국가, 기관, 회사, 뭐 유명인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은 나죠. 나의 몸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 재능, 몸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합을 했으니까 회사랑 계약하기, 유명인이나 유명상표와 계약하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납품하는 형태로 내가 납품을 하거나 또는 아랫사람으로 누군가 하청업체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거래처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월별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월별로 자월 임수는 양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을 써서 대외적이고 공적인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공무원적인 그런 작용들 또는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들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식신이 오는 것, 여기에서 내가 공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식신은 위기가 생겼다, 하극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편인이 있다면 위기를 극복한다. 그냥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그래서
성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식신이 오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조건은 양인격에 식신이 오는 것은 편인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식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성이 없으면, 편인이 없으면 정인이라도 있으면 되겠죠. 정인이라도 있으면 한 번에 안 되지만 뭐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애가 아랫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식신이 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으나, 인성이 없다면, 양인격인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 조직을 이탈하는 거, 돈 때문에 회사를 간두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회사 간두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명하기, 대들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랫사람이 대드는데 내가 이제 아랫사람한테 발린다라는 말 있죠. 발리는데 왜 발리냐 그러면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은 뭐예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랫사람의 하극상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내가 실력을 좀 잘 키워야 됩니다. 지지로는 자, 진, 삼합하죠. 삼합은 실력 키우기. 천간으로도 실력 키우라 그랬는데 지지로도 실력 키우라 그랬네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죠. 자격 취득해야 되겠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주가 관을 안 쓰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식신생재 하겠죠. 식신생재 한다는 것은 화가 있으면 식신생재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가 없으면 돈 안 벌겠죠? 네, 일만 많아진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를 활용해라. 사람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진토가 와서 삼합을 하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 마무리하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마무리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성이 없으면 경관했으니까 회사 간두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회사를 건들려면 화가 있는지, 이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축월 임수는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지에서 사유, 축, 삼합하면 인성격이죠. 인성격은 신월, 유월 뭐 이런 때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격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인이 있어야죠. 정인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권력, 권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관에 인성이 있으면 식신운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랫사람이 늘어나는 거,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생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식신운이 나쁘지 않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 내는 시기 또는 아랫사람이 늘어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이 없는 정관격이면 하극상,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는 아랫사람이 대드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 없는 사람은 조직이나 공직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데를 다닐 때 식상이 운에서 오면 항상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토까지 와가지고 축토를 파하잖아요. 그러면 파하니까 관이 깨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직장을 간두거나 옮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축 중에 신금, 그리고 개수, 기토 이렇게 있죠. 신금은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문서, 권리, 그리고 어머니, 공부,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뭐 건강관리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건강관리. 그리고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계약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극상을 막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축중에 신금이 드러난 거니까.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뭔가 뭐 공부를 해서 수료증을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축중의 개수는 겁재죠. 겁재는 친구, 형제, 그리고 나의 건강, 시비구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기토는 정관인데, 정관이 깨졌으니까 보직 변경, 보직 변경, 자리 옮김, 회사 간둠, 퇴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다음은 인월임수. 인월임수 식신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주에서 갑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갑진년이 와서 바쁘기만 하다. 내가 하기 힘든데 일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벌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없는데, 사주에서 갑을목이 없는데 운에서 왔다 이러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재성이 있다면 재성이 있으면 사업이 확장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임수가 갑목을 보면 뭔가를 전달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전달할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사수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자가 늘어났다. 자녀가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의미에서 또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유산 분배를 하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시기죠. 식신격인데 식신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알릴 때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일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정관이 있어가지고 정관이랑 식신이 합하면 프랜차이저 사업을 시작하다, 또는 남의 상표를 빌려서 시작하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아서 사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인진방합 그랬죠. 인진방합이라는 것은 익숙한 일, 아는 사람 이런 것들과 같이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장사라든지 또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옮기는 것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리 안 가고 아는 데로 간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아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자리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묘월 임수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식신하고 똑같이 식상이 혼잡돼 가지고 바쁘기만 하는 시기. 사주에 갑을목 있으면 바쁘고 실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없으면 갑목이 투관됐으니까 상관격이 식신이 투관되었기 때문에 내가 외부적으로 활동하던 것이 내 실력 키우는 것으로 신경 써야 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목이 좀 왕해질 수 있죠. 이러면 금이 있으면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고요. 금이 없으면 난잡해져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새로운 일 하려고 들지 말고 하고 있던 일에 대한 정리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화가 있으면 식상생재하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다만 일간에 근이 튼튼해야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상생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일간의 근이 약하면 급한 마음에 상관경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간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로는 또 방합이 되죠. 묘진방합. 묘진방합은 인진방합하고 좀 다르게 묘목은 왕지와 합한 거라서 주도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식상이라고 하는 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왜? 아는 사람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방합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합에는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방합하는 때니까 이직, 이사, 이동 이런 거 다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진월의 임수, 이거는 편관격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지지로 인묘가 있고 천간으로 갑을이 있으면
이거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월 묘월에 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관격은 항상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제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데요.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갑진년에 간목이 왔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 근심, 걱정, 이것을 해결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으로 편인이 투간되면 도식돼 가지고 좋다가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내 고집만 내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의견도 좀 참고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가 있다면, 천간으로 화가 떠 있다면 식신제살 하기 전에 재생관, 재생살, 아니 재생관, 식신생제, 재생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사다마 할 수 있다. 이거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뭘 해보려다가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은 길게 끌지 말고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경우에요. 화가 없으면 그냥 식신제살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시험 끝내고 딱 합격하고 끝내버리는 거, 취직하고 끝내버리는 거, 이걸로 가는데, 제가 있으면 질질 끌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시험 앞두고 여자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앞두고 여자 사귀면 식신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식신생제 재생사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뭐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갑진년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자를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돈은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죠? 내 무덤 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돈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고요. 재성이 있으면 과로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로는 진진자형 그랬거든요. 진진자형, 형은 급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식신제사를 했는데 그게 급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중에 개수, 그리고 을목, 무토 이런 게 있는데, 개수는 겁재 그랬으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나의 건강,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식신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을목은 상관이죠. 상관은 자녀, 아랫사람, 그리고 일거리, 그리고 진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형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수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병원 가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랫사람과 관련돼서 아랫사람의 하극상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는데, 사주에서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으면 하극상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일거리나 진로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관이니까 편관도 관이니까 직장, 남자, 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변경, 변화, 그리고 조정과 타협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변경,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살은 또 갑작스럽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임수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제가 식신을 보는 것은 상신이 왔으니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할 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람들이 신뢰를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목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으면, 또는 내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식신이 오면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 될 차례가 됐으니까 승진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민 개묘하면서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봐요. 다만 내가 본격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하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일간이 신강해야겠죠. 일간이 신강한 조건에서 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갑진년 같은 시기에 승진을 한다거나 성과가 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목이 없다면, 그리고 이민 개묘하면서 그 일을 해오지 않은 것인데 뜬금없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괜히 자신감만 가지고 사업해서 망할 수가 있으니까 내 팔자에 목이 있는가, 목이 없으면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민 개묘년 하면서 내가 준비해오고 시작해왔던 것들인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해왔던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하게 주변을 잘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지지 나오기 전에 편제격이나 식신격은 항상 일간에 근이 있어야 해요. 근이 없으면 욕심내시면 안 돼요. 편제격, 식신격은 근이 없으면 욕심내는 순간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일이 좀 커져서 감당이 안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일을 진행시켜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지로 사화는 진토를 보면 그냥 재생살했죠. 편제격이 재생살하는 것은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간의 근이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과로해서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중 경금이 을목이랑 합해죠. 이것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라든지 이런 걸로 바람이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바람 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 중에 을목이 천간 간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바로 들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4월생들 바람 피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임수는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제격에게 식신은 원래 상관을 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거나 꾸준하게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식신생정제하면 단발성 수익을 뜻해 가지고 불안정하거든요. 또는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정찰제라고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가격에서 수익 시열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직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맞지 않아서, 페이가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직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았다가 을사년에 옮기면 상관생정제 하잖아요. 그때 옮기는 것도 그때 가서야 내 마음에 드는 회사 또는 내가 적당한 페이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식의 승진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은근히 좌천성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했는데 변하는 건 없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름만 직책만 바뀌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고 그러지 않아서 불만인 거나, 아니면 내가 해오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분야, 잘 모르는 분야로 승진이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고생할 수 있으니까 시켜달라고 조르거나 그러면 좋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화가 진토를 보는 것은 그냥 상호작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다만 좀 귀찮은 일이 많아지는 것, 좀 바쁘게 지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4월 5월생은 일부러 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월 임수는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묘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그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사오가 있고 천간으로 병오가 있으면 이건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격과 식상격은 임묘나 이제 4, 5월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격 그랬는데 축월의 정관격도 좀 비슷하겠죠. 정관은
원리 원칙을 따지는 건데요. 정관격인데 미월은 재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또는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면, 축월은 해야 될 일이나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찾아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월 임수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그런 형태겠죠. 근데 인성이 꼭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축월은 화가 있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미월은 금이 좀 있어줘야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권위도 좀 생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가 없으면 식상이 오면, 아니 화가 없으면 아니라 금이 없으면 식상이 오면 하극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회사 다니는 게 불만이어가지고 관두고 돈 벌러 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회사 관두면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회사를 관두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계약을 통해서 투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관격이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식신이 와서 합을 하면 하청업체가 생긴다거나 거래처가 늘어난다거나 또는 활동 폭이 좀 커진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는데요. 인성의 생을 잘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근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인성의 근을 내리지 않고 정관격이 겁재나 비견의 근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신운이 왔을 때 회사 관두고 나가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거래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가서 독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성의 근이 있고 인성이 있고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인성의 근이 없고 비견겁제의 근이 있거나 인성이 없거나 그러면 좀 이제 그걸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독립하기 전에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독립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의 이제 미토하고 진토는 상호작용이 크지가 않죠. 단순히 정관격이 편관을 봤으니 내가 내근직만 하는 사람인데 출장이나 외출이 잦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사주에서 금이 없다면 체력 관리 절대 필요합니다.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월의 임수,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월의 임수는 원령에서 근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이 운에서 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성은 지식이죠. 지식을 임수를 통해서 간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내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내 작품을 세상에 내놓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견이 있으면 내 아이디어로 사람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재성까지 있으면 식신생재가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성 편인격은 자기만의 생각이고 식신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 식신 그건 아니지, 편관을 극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활용하는 편인격이거든요. 편인격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사회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요양원이라든 이런 걸 하겠다라고 나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재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신월, 유월은 화가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근데 화가 없으면 퀄리티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을 많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신월의 임수는 식신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화가 있으면 돈을 많이 좀 버는 거고, 화가 없으면 그냥 일한 만큼만 버는 거고,
일한 만큼 월급 받는 수준으로 버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냐 없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로는 신진 반합이죠. 삼합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단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관이 인성이 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하던 일 마무리하기, 그리고 삼합은 자기 실력 키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걸 전파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달하고 그러는 것을 뜻해서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유산 정리 같은 거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런 걸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류 유통 이런 것도 관장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6월의 임수, 6월 임수, 이건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인격도 식신이 운에서 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건데, 편인은 내 취미 관련된 것 또는 개인적인 거,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뜻해서 내 작품을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래서 내 후임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일을 인수인계 받게 만든다, 또는 유산을 후대에 전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사업, 추진, 그리고 원국에 화가 있으면 가치 있는 아이디어 사업, 화가 없으면 조금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일한 만큼만 딱 벌 수 있는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신월 6월에 임수가 간목을 보는 것은 회사적인 측면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안정,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이나 6월에 간목이 운에서 왔다고 승진하거나 그러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신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편관이 편인을 생하면서 내부적으로 승진할 때가 되면 승진할 수 있고 내 밑으로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월은 고지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축되는 것을 뜻해서 사람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나한테 관리 권한이 좀 없고 그러는 것을 뜻해서 승진을 하게 되더라도 낯선 곳으로 승진,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은 많아질 수 있는데 딱히 큰 성과가 나거나 실속이 있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대인관계가 크게 나빠지는 것은 없겠지만 직장 내에서 크게 인정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월 임수는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편관격인데 지지로 인오가 있으면 제격이고 신유, 경신 이런 것이 있으면 인성격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인성격과 제격은 5월, 4월, 5월 그리고 신유월 이런 때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편관격 그랬는데 식신이 운에서 오면 리스크 관리가 된다거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성과를 내니까 시험 합격, 그리고 자격 취득, 승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명예를 뜻하지 돈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성이 있어서 재성을 탐하면, 돈을 탐하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돈보다는 명예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업 같은 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시기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명함을 알리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간의 근이 튼튼하다면 재생살해도 견딜 수 있으니 사업이 엄청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데 식신생지로 넘어가 버리면 항상 호사다마 할 수 있다 그래요. 좋은 일 앞두고 마가 낄 수 있다라는 게 호사다마잖아요. 그래서 편관격들은 올해 식신이 운에서 왔으니까 일에 대한 성과, 자격 취득, 명예를
얻는 거, 어려움을 해소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큰 돈 벌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진술충 했으니까 술 중에 정화, 신금, 무토가 깨지죠. 깨졌다라는 것은 없는 것은 생기고 있는 것은 깨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가 없으면 남자가 생기겠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겠죠. 정화라고 하는 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이 있으면 나갈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다 애인이 없으면 생김, 있으면 헤어지기 쉬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강도 신경 써야 함 그러는데 30세 이후면 좀 덜 신경 써도 됩니다. 왜냐면 원령은 금묘화실상으로 30세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0세 이전인 사람들은 건강까지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에 대한 수정, 직장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서 내가 활동하는 공간을 옮기게 되는 시기, 그것도 갑자기 옮기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이직 다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월 임수, 이것은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걸록격은 정관이 용신이죠. 정관을 식신이 합했어요. 그러면 이제 표면성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체와 일하다, 계약을 하다, 유명인을 활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걸록격이 정관이 기반됐잖아요. 내 자격이 묶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이런 것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명예라고 하는 부분은 약해지는데 재물이나 인간관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인이 있거나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식신이 오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정인이 없고 식상이 오는 것은 식상생지하러 간다 그래서 회사 관두고 사업하기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지로 진해 기문 그랬죠.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일이 꼬인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이제 사람으로 인한 문제 또는 관공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쓴다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꼬인 것을 풀어보려고 애쓴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조금 과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견과 관이 기문이 걸렸잖아요. 내 남편, 내 남자가 바람피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심하지 마라. 왜? 이건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단순히 꼬이는 것이지 의심하고 그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 이상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해가 생기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풀리는데 그걸 오해를 풀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고생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임수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